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1일 오전 7시 8분입니다. 어제 밤 11시에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100살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지켜낸 분이고, 그 전에 숙군 수사 때는 박정희를 살려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분이며, 퇴역 후에도 대사로서, 장관으로서, 그리고 애국운동의 지도자로서 100살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한국전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위대한 이력을 남기신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15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빈소는 중앙아산병원, 서울중앙아산병원입니다. 이 백선엽 장군의 이 경력을 소개하면은 상당히 깁니다. 100세의 경력이고, 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란이 이분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백선엽 장군은 어떤 분인지 그 이력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워싱턴까지 날아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박정희를 살린 이야기를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48년 10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숙군 수사를 합니다. 숙군 수사는 뭐냐면은 군 내에 침투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수사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던 박정희 소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남로당에 포섭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그 조직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 소령을 살린 사람이 바로 수사 책임자 백선엽 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렸느냐 하면은 박정희를 수사한 김안일 그리고 김창룡 이 두 사람이 박정희를 잘 봤습니다. 김안일 씨는 박정희 조선 경비사관학교 2기 동기생, 국방경비사관학교 동기생이었습니다. 경비사관학교 동기생. 그리고 김창룡은 수사실무자였는데 박정희가 많은 협조를 해서므로 건의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백선엽 수사본부장에게 이분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직접 박정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때 박정희의 태도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보였지만은 당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심코 백선엽 장군 입에서 도와드리지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백선엽 장군은 선배였습니다. 박정희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로는 박정희가 3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살았습니다. 즉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즉시 감형이 되고 그리고 석방이 되고 그 뒤에 직업을 잃은 박정희가 육군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문관이라기보다는 민간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람이 또한 백선엽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자, 이 백선엽 장군은 이 평양 근교의 강서군,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에서 1920년 11월 23일에 났습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생활고로 아예 막 가족을 데리고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백선엽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이미지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생각이 깊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평양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평양 사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당시에 한국에는 사범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수재들이 사범학교에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백선엽 장군과 비슷한 시기에 대구 사범을 다녔습니다. 5년제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교사였습니다. 교사로 있다가 1939년에 만주군관학교, 봉천에 있던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만주국,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군 장교가 되었고 1943년에 간도 특설대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거기에 있던 한국인들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대대급 규모의 부대였습니다. 이때는 항일 독립군으로 칭해지지만 사실은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 김일성 부대는 이미 그 3년 전에 쫓겨가지고 러시아로 도망친 다음이었습니다. 흔히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소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 이제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족 지도자 조만식, 평양의 조만식 선생 비서로 일을 하다가 김일성이가 집권하는 것을 보고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월남했습니다. 월남해가지고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국군을 만들 때 이 장교단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다시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역사에 남는 게 1948년 10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토벌한 것을 비롯해가지고 6.25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을 때 이분은 대령으로서 제1사단장이었습니다. 지금 문산 지역을 방어를 했습니다. 문산 지역은 주공이었습니다. 주된 공격로였습니다. 아주 제1사단이 잘 싸웠습니다. 보통 기습을 받으면 무너지는데 1사단은 후퇴하면서 항복하지도 않고 군의 편제를 이어가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해 여름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를 지휘합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공산군이 내려갈 수 있는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공산군의 공세에 밀려서 후퇴하는 부하들 앞에 선 백선엽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쏘라. 나를 먼저 쏘고 후퇴하라.
이렇게 해서 공포에 질린 사병들을 앉혀놓고 아주 진지하게 왜 싸워야 하느냐를 설득을 해서 다시 전선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1사단은 이제 북진하는 부대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해 10월 18일 평양에 들어갑니다.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 명예를 누린 부대가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만 국경지대를 향해서 북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둔 1950년 10월 25일, 26일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기습을 했습니다. 1사단뿐만 아니라 6사단, 7사단, 8사단 등 한국군이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중공군이 본격적인 대공세로 나와가지고 일사후퇴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가장 기습에 강한 군대가 바로 백선엽 부대였습니다. 그것은 잘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지금 미군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백선엽 부대는 잘 싸운다. 백선엽 부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왜 미군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하면 첫째는 인격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교사로서 출발을 했으므로 이 군인으로서도 부하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협력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일사후퇴 이후에 백선엽 장군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후방에서 게릴라들이 준동을 하니까 게릴라 토벌사령부 백야전사라고 불리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리산 일대의 공비 토벌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1951년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니까 또 한국 측 휴전회담 대표로도 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육군참모총장을 2번이나 했고 한국 최초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때 30대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직후에 당시 요사이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연합참모 의장직을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고 그 뒤에도 나라를 위한 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즉 대사, 프랑스 대사, 대만 대사, 캐나다 대사도 지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교통부 장관을 했고, 교통부 장관을 끝으로 관직을 벗어난 다음에는 한국종합석유회사 사장 등 이 또 국영기업체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공직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애국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본격화된 애국 운동의 모임에 가보면은 항상 백선엽 장군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앉으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시작전권 전환을 획책할 때 민간 외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비역 장군들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당시에 콧대 높던 럼스펠드 장군을 부하 다루듯이 하면서 절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아주 강조를 했고, 미군들도 백선엽 장군만은 특별한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이 공은 이 전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1953년 휴전을 앞두고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장성들이 백선엽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도록 주선합니다. 파격적인 것이, 외국의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때 같이 싸운 그 인연으로 해서 백선엽 장군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게 해준 그 미국의 군 지휘부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백선엽 장군이 이때 한미 동맹을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되더라도 전쟁을 막으려면은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 된다. 이 점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력에 의해서 한미 동맹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단서를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부하들에게 절대로 말을 놓지 않습니다. 존대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인품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 이것이 이분 두 분이 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 전시하의 군대에서 부하를 인간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소모품으로 대하죠.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문제를 아주 깊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연세가 80 넘어서 사회활동을 할 때 여러 번 저는 백선엽 장군을 아주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감탄할 만한 이런 이분의 말입니다. 이분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져진 이분의 정신력 플러스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으로부터는 정말 배울 게 많은 겁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도 백선엽 장군한테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6.25 기습을 받았으면 우리 군대가 무너져야 될 텐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미군이 참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국민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간조선이,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월간조선이 백선엽 장군과 만나서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이 뭐냐, 어디서 나왔느냐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말하는 리더십 8개 항목이네요. 요건 정말 회사를 경영하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참 피와 되고 살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과학적으로 예측하라. 리더는 수많은 생명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행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바닥을 살펴라. 지휘자는 부하 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을 뛰면서 민심과 사기와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 세 번째, 앞장서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하에게 시키지 말라. 4. 공격하라. 방어로는 이길 수 없다. 5. 선동하지 말고 사기를 올려라. 신바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6.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칭찬하라. 7. 진심으로 설득하라. 설득은 선동이 아니다. 8.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실패하면 원칙을 점검하라. 유족으로는 부인 노인숙 씨, 아들 백남혁, 백남흥 씨, 딸 백남이, 백남순 씨가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실이고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또 유명한 동생을 두었습니다. 백인엽 장군입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까지 올라가셨고 아주 6.25 때 잘 싸운 분이고 인천대학을 설립한 분이죠. 이 백인엽 장군은 한때 박정희 준장을 부군단장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군단장 시절에. 그때 박정희를 매우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남로당 전력 때문에 항상 군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백선엽 장군이 내가
박정희를 보정한다라고 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김창룡 특무부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박정희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유명한 이 메조소프라노 가수 백남옥 씨는 백선엽 선생의 동생 백인엽 씨의 따님이죠. 명복을 빕니다. 위대한 영웅이 가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